네, 그 시절 이웃 얘기를 우리 김용민 마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밥 먹을 때만 되면 옆집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상도 못해요. 정말. 그래서 가끔 저 꿈도 꿔요. 그 어렸을 때 그 동네를. 근데 저희 앞집, 물론 그때는 다 개인주택이었죠. 명륜동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성균관대에서 좀 뒤에서 서울여자의대 뒷골목. 네, 그쯤인데 참 좁은 골목에 그때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매일 그 정말 이웃 사촌이란 말을 이제 커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지. 끼니 때만 되면은 밥그릇을 들고 제가 꼭 앞집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차이점은 있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많기 때문에 오빠들하고 겸상을 해주고 여자들은 또 따로 먹고 이런 끼니의 때가 항상 그림이었는데 그 집은 형제들이 그 집도 많은데 둥그런 밥상에 다 같이 앉아서 먹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그 아주머니가 항상 그 고추장 두부찌개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 고추장 두부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고기가 좀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 물론 많이 소기름이 들어가지. 들어가지, 소기름. 아니 고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우리 집도 고기를 못 먹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밥그릇하고 그 집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끼니마다 제가 밥그릇을 들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요. 아직도 정말 소꿉친구죠. 그래서 매 끼니마다 거기 가서 밥 먹고 아줌마, 언니, 오빠 막 이렇게 했던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었고. 근데 정말 요즘은 전혀 뭐 밥그릇을 들고 갔단 큰일 나기도 하지만 들고 갈 집도 없지. 누가 그렇게 앞집 아이가 와서 밥 먹는다고 귀찮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런 이웃 사촌이었던 그 그리운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살벌하고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어쩌다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빌라는 19세대예요. 19세대거든요. 그런데 참 다 이렇게 친절해요. 모르는 분은 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희 아파트에 처음에 제가 이사를 가니까 저희 빌라에서 반상회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맷집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로가 왼수 보듯이 앞 엘리베이터를 타도 모른 척하고 이제 저는 배우니까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인사들을 하지만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소장한테 반상회를 하자. 아, 내가 무슨 반장같이 반상회를 합시다. 맷집 안 되는데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 좋은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다 같이 반상회 시작을 했어요. 저 때문에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집에서 사실은 전체가 다 모이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같이 먹는 친목회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저 때문에 이게 잘 참석이 안 돼요. 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 빼고는 그분들은 아직도 잡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아니 근데 그분들은 또 내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시간만 되면 열심히 가드려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방송 보실 거예요. 우리 그 빌라에서 열심히 보고 계신데 정말 죄송하고요. 이 기회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꼭 점심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근데 진짜 쉽지 않은 풍경이죠. 밥그릇 들고 가고 밥 먹고. 네, 정말 그랬어요. 정말 서울 도심 중심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웃이 청와대인 거예요. 효자동이라. 부자도. 네. 운동, 효자동 아, 네, 효자동인데 정말 청와대 그 앞에 예전에는 그 경복궁 개방 안 할 때가 있었는데 동네 애들은 가서 놀기도 했었고요. 제이라는 애는 목욕탕 집애였어요. 그래서 제이를 따라서 목욕탕 저 천정부인데 가서 보면 남탕 여탕을 한꺼번에 구경하는 의미도 모른 채 뭔지 모르지만 보는 남자애들이 거지.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도. 정숙이라는 제 초등학교 동창 어머니가 너무너무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요. 저도 책가방 던져놓고 정숙이 집 가서 그냥 식구처럼 앉아가지고 가재미 튀김도 먹고 오고 김밥도 싸주시고 그때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누가 수험생인지 이런 것도 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특히 말 안 들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다 야단쳐 주셔도 그게 무방하던 시대였어요. 제가 아주 지독한 왼손잡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가만 계시는데 옆집 아주머니들이 왼손을 묶어두신 거예요. 못 쓰게. 너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제가 책임지고 인경이 왼손잡이 고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왜 내 딸 갖고 이러세요란 말을 아무도 안 하더니 요즘 같으면 신고죠, 신고. 신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들이 참 그리워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이 그 옛날에 도둑농촌이라고 있었어요.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그 보강동 쪽에 이태원 그쪽에 이제 개인주택들 큰 거 사면서 들어가면 도둑농촌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도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거기가 되게 부유했었는데 거기는 담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쫄딱 망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된 게 사실은 그 시골에서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살면 밥상도 나만 딱 차려주고 맞아요. 내가 먹는 밥상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서 아줌마 나 이거 안 먹어. 나 계란 후라이 뭐 버터에다 뭐 이런 짓을 하다가 시골에 내려갔더니 내 밥그릇이 없어. 그렇지. 그냥 큰 양푼이에다가 그리고 딱히 뭐 밥상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저 평상 같은 거 이렇게 펴 있으면 거기서 밥을 이제 그냥 먹던 거 다 넣어. 맞아요, 넣어가지고 비벼. 그러면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그냥 오죠. 그냥 들어와가지고 형님 뭐해요? 그럼 야 밥 먹다 밥 먹으라 그러면 그럼 내가 먹던 숟가락을 뺏어서 자기들이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니께 내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서 오픈하우스. 이야. 진짜. 아니 남자분들은 없어요? 예. 이게 호칭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요 아파트를 살면은 몇 호 이웃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저희는 동인천역전 바로 앞에서 인현동에서 가장 그 상가, 인천의 중심지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조그만 사진관을 하시고 저희 바로 앞에는 아직도 기억나요. 호수 미용실이 있고요. 옆에는 엉클톰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는 대한 이발관이 있고요. 저희 집 옆에는 동인 여인숙이 있고 왼쪽에는 민성장 대중 목욕탕이 있고 대각선 옆에는 만나당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쫄면을 제일 처음 개발한 음식점이 있었어요. 네, 만나당. 근데 똑같은 동네 주민들인데도 엄마랑 네트워크가 된 분들은 이모라고 불러야 돼. 맞아. 아버지랑 인연이 맺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삼촌 작은 엄마야. 왼쪽 대각선 지하에 성자다방이라고 있었는데 다방 마담 아줌마를 작은 엄마라고 하라고. 그런데 야, 나는 너무 아버님의 웃겨는 게 혹시 아버지하고 아니 그게 아니 너무 웃긴 게 너무 웃긴 게 그 성자다방 다방 마담 사장님이자 다방 마담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작은 엄마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아. 그럼 내가 그 어렸을 때도 얼마나 이 촌수에 대한 이게 동네가 이게 왜 그러지? 씨가 해야 할 얘기를 저도 해라. 예. 제가 우리 동네 짜장면 집을 괜히 자주 들락거렸던 것 같아요. 왜요? 먹고 싶으니까. 그때는 짜장면이 굉장히 귀한 완전 음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줌마 아저씨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좀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그때는 이웃들은 주지. 동네 애들한테 주지. 요즘 뿐이면은 애들끼리 장난치다 점만 다치면 진짜 부모 싸움 되잖아요. 막 고소한다고. 저는 우리 동네에 종점 통닭집에 애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인데 이름이 다는 기억 열이라고 불렀어요. 끝이 뭐 무슨 열이가 나 목마타는데 밀어가지고 저 땅에 콕 박혀갖고 여기 돌이 박혀서 12반을 꼬맸거든요. 그 집 엄마가 통닭 한 마리 주고 훔쳤어. 그땐 그랬어요 그냥. 애가 피를 한 마리 쏟고 12반. 당시 통닭이면 괜찮겠지 준데. 여자인데 12반을 입을 이렇게 꼬맸는데 우리 엄마 통닭 받고 아이고 마아들끼리 그랬을 때 저기 넘어가서 그때는. 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옆집 개한테 물렸었거든요. 한 달개. 그래고 저는 우리 시골 티나. 야, 진짜. 무슨 말이야. 대구에서 그래서 그때는 다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니까 다 옆집 이웃 사촌이고 항상 얘네 집 가서 자고 얘네 집 가서 자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어느 날 걔가 갑자기 잘 놀던 걔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돌진하더니 제 발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엄청나게 물렸어요. 그래서 걔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응급실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추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물려가지고 그런데 엄마랑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또래도 같고. 근데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니 걔 좀 없애라고. 저 걔가 저 이후에 계속 걔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걔를 뭐 풀어서 놔두면 법적에 걸리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내 개 내가 키우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고 또 싸움도 이렇게 잦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야. 나는 걔한테 물리고 방에 가둬놨었어. 애 미쳤을지 모르니까. 아, 걔를 가둔 게 아니라 이성빈을 가둔 거. 물린 사람을 가도.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안 나타나고 며칠 있어야 된다고 동네 지나다니던 쟤가 날 물었거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방에다 가둬놓고 3일 동안 밥 넣어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멀리 보내고 그래서 걔한테 물리고 묶여 있었어 내가. 실제로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가 광견병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개를 묶어놓고 일정 기간 관찰하게 돼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키운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이니까 어머님이 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이제 시골에 이제 부산에 이제 놀러 가면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딱 가면 할머니들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그 할머니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네가 홍리가 이제 다 홍리가 그러니까 저 홍님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컸나. 아유 이뻐라. 그때 내가 너 키운 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잖아. 동네 사람이니까. 그래 좀 있으면 그 동네 다 어른들이 다 오시잖아. 노인 당첨 때 다 오시잖아. 오면 아니야 난 누군지 몰라. 어른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늦고 그러면 홍리 아닙니까 홍님이. 홍님입니다. 얘가 홍리가. 아이고 많이 컸네. 아 얘 내가 너 키우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나는 이상한 거야 이게. 난 동네 아이였구나. 할머니만 다 나를 키웠다는 거야. 다 키웠을 거야. 내가 너 키우지 않았나? 요만할 때 다 내가 키웠다. 내가 젖 먹이고 다 했다서. 엄마가 젖을 먹였는데 왜 이 할머니가 젖을 먹였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지우려고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애를 가졌는데 나를 이제 가졌는데 사남매가 있는데 또 나까지 가졌으니까 아버지가 또 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그랬던 거야. 2번을 지우려고 그러다가 못 지운 거예요. 한 번은 그 옛날에는 애 지우려고 막 그 뭐 간장도 먹지만 그 뭐라 그러죠? 좀 독한 뭐 양잿물? 그런 거 이렇게 먹고 양잿물 양잿물을 먹었는데 안 지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병원 가서 지우라고 그래서 그 양잿물 먹고 살아남은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놈이겠냐고. 정말 지독한 양잿물 먹었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나를 지우려고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이제 다 했는데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스리를 맞은 거야. 도둑 소매치기를.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 당시 스리라고 하잖아.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점을 보니까 아 얘는 낳아야 된다. 그래야지 남편이 돌아온다 그래서 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그 엄마는 내가 미우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매 이제 그 젖을 먹이니까 난 어릴 때부터 동네 아줌마 젖을 내가 다 빨아먹는 거야. 어릴 때부터 동네 아줌마 젖이란 젖은 내가 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성 편력이 여성력 화내고 그때부터 다 빨아 양잿물에 살아난 놈이 젖을 빨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빨았겠냐고. 이게 그 할머니들이 나를 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키웠다 그 얘기한 거야. 그 당시니까 그게 가능했지. 맞아. 지금 같았으면 내가 배고거라도 누가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자기 젖을 있는지도 먹인 모르지 얘기를 뭐. 안 하죠. 김학수 씨는 없으세요? 어렸을 때 이웃들에 대한 어렸을 때 기억이나 지금 같으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편하세요? 아니면 예전처럼 좀 다 이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왜냐면 무조건 옛날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 윗집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최근에
그 은하 아빠가 그 집 뒤에 이렇게 그 앵두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앵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가수 아니면은 배짱이.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할 줄 알았다. 할 줄 알았대 이거지. 몇 살? 그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서 뭘 잘 불렀냐 그랬더니 그거야. 저 뭐야 그거. 연분홍치마가 어린애가요? 그렇게 잘했다는 거야. 그 아주머니가 다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마을인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영상 처리해보면 되게 무서운 마을이에요. 마을 초입 앵두나무에 어렸을 때도 저 얼굴이었을 텐데 웬 아이가 늙어 보이는 아이가 나무 위에서 연분홍치마가 엄사라 이러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러고 있다가 안나 누나라고 있었어. 우리 누나하고 동창인데. 안나? 이름이 안나야. 근데 이 누님이 굉장히 극진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우리 어머니도 그러신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야 돼. 그럼 내가 가서 막어. 왜요? 거기서 연분홍치마 부르고 있다가. 그거 줘봐. 우리 집 앞에니까 돈 5원 내고 가라. 그게 딸이잖아. 저거봐. 진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거기서 삥 뜯고 있었던 거예요. 저쪽으로 돌아왔어. 얘기 안 하실만 하네요. 아니 근데 다 뭐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 절실한 거지. 천평 됐어요. 수영장이 있고요. 철판 구이 그 정자가 있고요. 서울이에요. 제가 은평구 가련도 9번지 85호였거든요. 그 앞집인데 그 옆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딱 이사 가고 보니까 수영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호텔 수영장 같으니까. 옛날에? 예, 거기가 이제 호텔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바 라운지도 있고 그 잔디 가운데에는 딱 철판 구이도 있었고. 그래서 딱 가보니까 너무 우리 집보다 좋잖아요. 근데 가봤어요. 어떻게 가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웃이니까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딱 가서 인사하고부터 그다음부터 전 매일 그 집을 가요. 학교 끝나고 그 집을 거쳐서 집으로 왔으니까 그 집에서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친척인 줄 알았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에 동화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경제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경제입니다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고 있으면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친구가 됐지 이제. 거기 이제 형제들끼리 우리 가족하고 나이가 비슷해 친해졌는데 옛날에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그냥 친척인 줄 알았대.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야, 성격 정말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부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요즘 이웃하고 옛날 이웃하고 차이가 뭐냐면 요즘 이웃들은 이웃이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 없. 아니 관심도 없지만 친한 애들한테 뭐 누구가 뭐 잘 됐대 그럼 뭐 이상하다 그러고 서울대 갔대 그렇게 극성하더니 갖고 다녔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웃에서 누가 잘 되면 너무 축하해 줬어. 프레카드 붙였죠, 프레카드. 맞아, 꼭 프레카드 붙였어. 동네 자랑. 박범성 씨 아들 뭐 서울대 입학 뭐 그러니까 있었어. 우리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 그러니까. 뭐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뭐 단체로 축하해주고 비밀봉도 그런 게 보내주고 있었어. 누가 승진했다 그러면 그날 온 국수라도 돌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줬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들이 너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웃만 사라진 게 아니라. 축복은 둘째치고 네.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게 걱정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나도 내가 눈치 없는 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같이 옆집 형이 맨날 밤마다 라디오만 듣고 이상한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내가 그래서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간첩 신고. 아니지. 취직 못해가지고 백수 형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인데 내가 신고해가지고 그 집 엄마가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서럽게 우셨어. 아무리 어려도 같이 자란 형을 간첩 신고해서 3일을 추절받게 하냐고. 내가 보기엔 간첩이야. 입을 뒤집고 맨날 라디오만 들으니까 그 집에 가면 그 형이 라디오만 듣고 그러니까 나 저건 간첩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어요. 정말 씨가 저렇게 착한 남자가 그 신고할 줄은 왜냐면 그때는 막 간첩 신고가 막 다 붙어 있었잖아. 그 현상금도 게 아니라 있었고. 눈치가 없는 거죠, 선생님. 그 당시에 진짜 그랬어요. 라디오를 듣는 어린이 뭐 이렇게 조용히 들으면 간첩 신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 저희 집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저희 집도요. 그때는 캔으로 된 코카콜라, 뭐 환타 이런 건 보기 힘들었었어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야지만 그걸 구할 수 있었어요. 미제 물건을. 근데 PX 있는데 그래 아버지가 오면 늘 뒤에서 뭐 갖고 오고 뭐 이상한 거 막 갖고 오고 바나나 막 이런 거 막 양주, 양담배 막 이런 거 막 갖고 오니까 옆집에서는 너무 이상한 집이야. 우리 집이. 우리 간첩이다. 그 당시에 간첩 신고는 113, 옆집에 간첩이 산다. 이런 포스트가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간첩이면 다 신고하려고. 딱 했는데 우리 집이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사 다 받았었어요. 어머머 세상. 왜 당신네가 이런 코카콜라 이런 음료수가 캔으로 있느냐? 바나나가 있고 왜 양주 있느냐? 이런 게 다 와가지고 간첩 신고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양념 먹어도 안 죽고 저거 간첩. 저거 뭔가. 제가 신년 초에 네 불을 집에 냈어요? 그냥 집에 그냥 집에 불을 냈어요? 아이 너무 놀래지들 마시고요. 저희 집 일입니다. 그냥 제가 애들 떡국 끓여준다고 가스불을 켜놓고 애들이 엄마 나가서 밥 먹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센 불로 이제 탁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고 랄랄랄랄라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 아는 이제 목사님이 저기 이 집사님 놀래지 마시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희 남편한테 거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이 집사님 놀래지 마시라 그러고 지금 집에 뭐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불났다고도 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전화를 딱 했더니 뭐 불 켜놨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가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차가 아파트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기는 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저희 집 앞에 환대. 예, 경비 아저씨와 더불어서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 여자가 언제 오나 하는. 그 제가 나가니까 모두 환영의 박수를 치고. 그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연기가 하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개 5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하얀데 문을 딱 여니까 저 개가 이제 제일 먼저 걱정해서 딱 보니까 개들이 5마리가 짖지도 않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가가지고 가스를 잠궜어요.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아저씨가 메인 밸브를 바깥에서 잠그신 거예요. 다행히. 근데 냄새가 나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제 앞집에서 이제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전화 연결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친하게 됐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집 번호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형민 씨가 불내서 이 저기 동네에 비상망을 또 그런 일 없게. 큰일 나셨네. 앞으로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불이 나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번호를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동네에 큰일을 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근데 그 옆집 아니었으면은 그대로 놔뒀으면 그래. 이게 연기가 많이 났다면 이 떡국만 탄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솥이 녹아내렸어요. 정말 지독해. 두꺼운 솥이 밑에가 녹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타가지고 솥이 녹았더라고요. 녹아요. 근데 다행히 소방차를 불렀다가 오지 말라고 본인 왔다고 그래서 안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다 이렇게 비상 연락망을 위해서 제가 됐거든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